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미란입니다.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 읽는 법에 따르면 지금은 역실적 장세라고 하죠.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경기가 냉각되어서 후퇴하거나 불황이 오거나 또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기도 하죠. 역실적 장세 구간에서 계속해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실적 장세도 결국은 지나가는데요. 실적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입니다. 역실적 장세는 우량주 매입에 적극적인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장 3일, 바닥 100일. 이렇게 주식시장은 태생적으로 팔 수 있는 시기는 짧지만 살 수 있는 시기는 길게 이어지는데요. 어쩌면 베어마켓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가운데 이 약세장 속에서도 결국에 바닥권에서의 10%, 20%의 상승은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어쩌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시작됐을지도 모르죠. 분분한 갑론을박, 오늘도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보시죠. 오늘의 강한 코멘트 세 가지 코멘트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영상 컨텐츠주를 주목하자, 유세벽 전문가 미 증시와의 커플링, 윤겸 전문가 단기 반등을 즐기며 폐배터리, 철도, 원전주를 주목하라.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7월장에 정말 우리가 확인할 게 많고 긴장감이 높습니다.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과 물가의 이 파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상반기가 워낙 미국도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였던 만큼 하반기에는 이제 여름장에 뭔가 약간은 반전을 보였다가 이 어려운 국면을 또 하반기에 계속 헤쳐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죠. 미국장과 커플링 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지금 시장 오늘도 빨갛게 좀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고, 지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대를 이렇게 하회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1,350원까지 간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매매를 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어저께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리고 거기에서 특정적으로 철도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젤렌스키와 푸틴이 과연 이 전쟁을 끝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돈바스 지역, 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쟁 물자들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큰 하방 압력을 줄 것이고, 재건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인다고 라고 했었을 때 차라리 이쪽 섹터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철도라던가 아니면 건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건설 기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달려들기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은 제가 봤었을 때는 우량 종목들 지금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PER이 낮다고 해서 PBR이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다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앞으로 갈 섹터들과 그런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방송에서 계속 강한 녀석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저는 방산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원전,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 어저께는
뮤일, 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지속성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큰 지속성은 없다. 그 중에서도 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소기, 물걸레 청소기가 제품이 출시가 됐지만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는 결국에 하락장 속에서는 개별 종목과 테마별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에는 사이클이 돌고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좀 좋게 보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세 가지 종목이죠. LIG 넥스원과 지금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조금씩 매수해 갈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쪽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 급등하니까, 또 원유 가격 급등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승을 해주니까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원유 가격은 하락을 해야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얘기가 다소 쏙 들어가 있는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장과 커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이번 주 주식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나스닥이 비교적 강한 반등을 주 중반에 보여주면서 코스닥도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의 커플링도 눈에 띄고 있죠. 헬스케어, 그리고 어제 간밤 미국 방장에서는 또 반도체가 삼성전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의 힘을 받았고요. 오늘 정유주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정유주는 좀 체크를 못했는데 미국장에서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가 다시 또 올라왔죠. 유가와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찜찜하긴 합니다. 정유주 가운데 S-오일이 소폭의 상승 0.4%에 그치고 있네요. 이건 좀 커플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주, 나스닥의 상승 이런 것들이 또 코스닥에 있는 여러 가지 낙폭과대했던 성장 주식들의 반등을 이끌어줬던 게 이번 주 주식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 말씀해 주셨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직 심각한 작전은 시작도 안 했다. 할 테면 해보라.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변수 가운데 코로나 확산도 주목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섹터 세 가지로 압축을 해주셨죠. 잠시 후에 좀 더 보고요. 질문을 세 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7월장 월봉 기준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하락할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파골 묘조수님께서 하루 반짝 상승은 계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최소 3일은 이어져야 포트도 손을 쓸 여유가 생기죠.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월요일장까지 우리 장이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장에 수익 난 걸 차익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장이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올라서 줘야 우리 장도 또 기댈 구석이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초록이요. 초록불 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만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네, 정말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고수해주고 계셔서 미스터 보수로 저희가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은 이제 투심이, 물론 이제 정점 피크아웃을 계속 발언이 나옵니다. 시장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도 나오고요. 저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과대 낙폭이 크게 추가적인 악재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이어나갈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아직은 그런 해소 국면이라든지 시장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포인트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 지표에 의해서 많이 변동성이 강한
박스장이 연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큰 하락도 아닌 약간 루즈한 박스장에 의해서 그때그때 약간 단기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도 루즈한 박스권 전망해 주셨고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사실 더 기댈 구석이 없는 시장인 건 또 분명하죠.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과연 이정호 전문가는 상승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7월장의 반전 미국에서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월봉상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 이번 달 기준. 근데 여기서 좀 변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뭐 FOMC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회의가 있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7월 달까지 FOMC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격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섬유이라고 느낄 정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요즘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체가 좀 저는 되게 보기 좋다라고 느끼고 좀 꽤 힘이 셀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만큼 7월 달에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FOMC 회의 이후에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폭이죠. 그 정도 단행을 하고 나서 시장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유세혁 전문가님? 네,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하방으로는 11,0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11,500포인트가 1차 지지기가 될 텐데, 근데 상방으로는 저는 11,8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 주지 않을까. 결국에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CPI 지수, 이런 발표들, 중요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피크를 찍었다라고 섣부른 예단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선물 지수라던가 이런 지표들을 좀 예의주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희망이죠.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함께 동반하면서 우리 증시도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번 주에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경기 둔화가 나오더라도 금리를 더 오랫동안 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연준 이사들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75bp 금리 인상 지지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보다는 연착륙을 할 것이다. 또 크리스토퍼 연은 이사는 50bp 금리 인상폭으로 9월에는 인상폭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장의 향방, 바로 7월 말경에 있는 7월 FOMC 전후로 또 주목이 되는데요. 7월 27일 현지 시간 7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주식시장은 모른다라고 지금이니 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영상 컨텐츠주를 주목하자는 의견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KB증권에서 올 여름 휴가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난해졌구나, 인플레이션을 느끼고 골프보다는 OTT나 게임을 더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서 굉장히 그게 눈에 띄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최근에 인기를 얻는 영상 콘텐츠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어제 또 정주행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놓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영상 콘텐츠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기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신생 채널에서 하는 건데도 시청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개봉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세가 약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셉니다. 6월 29일 날 이날 보시면 이날부터 오늘날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거의 60%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만큼 잘 키운 드라마 하나가 대박을 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 스토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해 드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킹덤 그리고 지리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킹덤 때는 많이 올랐다가 지리산 때는 좀 폭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약간 바닥권 차트에서 우영우란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이 회사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섹터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가대 납폭주 중에 하나라고도 느낍니다. 왜냐면 작년에 넷플릭스나 이런 OTT 시장이 커지면서 급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도 섞이면서요. 그만큼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한 차례 큰 조정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이건 저는 좀 약간 그런 장세라고 생각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만 이번 연도에는 약간 개별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개별 장세라는 거는 뭐 한 영화가 좀 흥행을 하던가 아니면 이 영화만의 이 회사만의 매력이 있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좀 두 가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쇼박스랑 CJ ENM인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도 느껴요. 근데 이 CJ ENM에 좀 재료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바로 7월 20일 날 개봉하는 외계인 일부가 있는데 이게 감독도 그렇고 주연 배우도 그렇고 되게 탄탄합니다. 감독이 쌍천만 감독인 최동훈 감독입니다. 암살 그리고 도둑들을 제작했던 감독이죠. 그만큼 이 영화의 기대를 크게 보고 있고 CJ ENM 같은 경우에 이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차트도 바닥이고 재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스토리처럼 CJ ENM은 그렇게 큰 상승을 못 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OTT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 불씨를 만든 건 바로 A스토리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A스토리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7월 말부터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거기서 CJ ENM 7월 20일 그리고 쇼박스는 제가 좀 이따 강한 녀석들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큼 네. 이제는 좀 영상 콘텐츠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름 하면 극장이죠. 예, 극장 가서 더위를 또 날리는 시원한 재미있는 영화들 기다리게 되는데 영화 개봉 일정이 되기를 하고 있네요. 쌍천만이라는 게 이게 신조어인가요? 저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아닙니다. 예. 옛날부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쌍천만 감독이라고 최동훈 예. 감독님이랑 또 두 분 감독님 더 계시는데 갑자기 이름이 왜 기억이 안 나요. 쌍천만인 거죠? 그러니까 천만 감독 영화를 두 두 개 개나 이상? 갖고 계셔서 네. 두 개 갖고 있어서. 도둑들이랑 암살. 예. 네. 아, 대단하네요. 도둑들도 그때 당시 개봉했을 때 엄청난 흥행을 해서 그 관련주였던 종목이 그때도 쇼박스였습니다. 쇼박스가 엄청나게 시세를 냈었는데 그 감독이 다시 옵니다. 도둑들의 감독.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해서 외계인인데 7월 20일에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배경이 사진으로 보니까 옛날 같은데 우주선이 등장하는 네, 그런 또 맞습니다. 재미있는 네. 세계관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우영우, 이 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 자폐를 가진 변호사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토마토도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입니다. 자, 영상 콘텐츠, 올 여름의 관련 주식들, 지금 시세가 이미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7, 8월 여름장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8월장까지 랠리 이어진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콘텐츠주 OTT 콘텐츠뿐만 아닙니다. 극장까지 지금 뭐 재미있는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의견 확인해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은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또 영화가 나올지 그거 챙겨보기 진짜 이게 자료 수집하기가 엄청 품이 많이 드는데 유세혁 전문가님, 네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추천드렸었던 사마 네트워크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CJ ENM 그때 예전에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컨텐츠 관련주 경기 방어 뭐 이런 성격으로 약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지금은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파동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를 돌파를 했었을 때 강한 슈팅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눌릴 만큼 눌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는 가야죠. 네,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도 이제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한류 열풍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네. 네, 때가 왔다라는 거고요.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컨텐츠주는 또 긍정적인 관점 주셨는데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실까요? 이제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 이쪽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상 좀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많이 좀 눌림목이 와서 좀 저점에 다다라서 이제 올 여름 이제 좋은 작품들이 나오면은 좀 그 기세와 함께 반등하지 않을까 좀 기대되고요. 쇼박스는 뭐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주에서 뭐 대장주에 속하니까 쇼박스가 또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영상 콘텐츠 쪽은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예. 장이 아직 여전히 어려운데 그래도 영상 콘텐츠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뭘까요? 뭐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그런 부분이 이제 보복 이제 소비 심리도 억눌러 있고 또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지금 펼치려 하더라도 뭐 이제 아시겠지만 여행들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여행 그 상품도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이제 여행편도 많이 이렇게 지금 노선을 확충한 것도 아니고 리오프닝이 오는 상황인데 지금 뭐 코로나도 제약산되고 원숭이 두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 증시도 그렇다 보니까 내수 수출 뭐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지금 아직도 좀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여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 좋은 작품이 나오면 또 이제 관객들이 많이 오니까 영화 보는 데는 뭐 코로나에 큰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쪽은 좀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예. 아직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는 게 좀 눈치도 보이고 괜히 내 스스로 좀 마스크를 하는데 영화관에서는 이게 벗는 게 이제는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극장을 찾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시기상 지금 콘텐츠 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판단해 주셨고요. 똑같이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쇼박스 이정우 전문가의 관심주와 같이 윤겸 전문가도 주목해 주셨고 그리고 유수벽 전문가는 사마 네트워크스 그때 올해 4개 작품 방영 예정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 지금부터 쇼타임, 금수저, 멘탈리스트 같은 작품이 올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사마 네트워크스의 이 컨텐츠 흥행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다음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윤겸 전문가 단기 반등을 즐기며 폐배터리 철도 원전주를 주목하자. 네, 단기 반등. 여전히 진짜 시장이 어려우니까, 제한적인 반등일 거라고 예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네, 윤겸입니다. 이런 이제 반등, 오랜만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데, 모처럼 오늘 또 금요일이고, 금요일 장 마감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되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선물지수 3대 지수 평균 한 1.3% 정도 합쳐보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뭄의 단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단기 반등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가 단기 강한 반등이 좀 일어서서 연속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방금도 앵커님이 미스터 보수라고 별칭을 좀 지어주셨는데 항상 보수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이제 불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정치 용어처럼 진보적인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약세, 하락 이런 역대 볼 수 없는 트리플 악재장에서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2, 3일간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안식이 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좀 즐겨주시고요. 이 와중에도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폐배터리주, 철도주, 관련주, 원전주 이런 것들은 또 유심히 보면서 물론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어떤 분도 관심의 대상이고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보기이기 때문에 단 하루로 끝이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이제 등락이 오고 가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정점이라든지 피크아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걸 갖다 수십 번 이제 반복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을 좀 달래고 안심을 시키기 위한 이제 뭐 연준의 노력이 아닐까. 연준도 뭔가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공격 화살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뭐 오늘도 나오고 연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농업 지수라든지 기타 뭐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계속 그 증시의 반등 하락에 이제 연결성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다행인 게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은 좀 당연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지금 뭐 산고의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어떠한 이 고비가 지나야지 어떠한 윤곽과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유심히 또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뭐 미증시 연동성 민감성에 의해서 단기 좀 강한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뭐 외인 공매도는 뭐 이미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부수적인 요소가 외인들이 또 한 20조를 최근에 증시에 자금을 빼갔습니다. 20조를 빼가면서 그게 뭐 이제 환율로 이제 달러로 가져나가니까요. 빠져나갔고, 또 우리나라 서학개미도 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시장 방어를 하고 있는데 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무역 경상수지도 좀 적자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환율 부분이 앞으로 좀 신경을 상당히 보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러우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지금 호재는 보이지 않고 악재를 해소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지금 악재가 빨리 해소될 수 없는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빠른 해결은 이제 러우 전쟁이 종결인데, 차라리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이겨서 매듭을 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푸틴이 워낙 강한 남자고 상남자다 보니까 서방에 막 들이대면서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번 매운맛을 보자. 이렇게 좀 떠들고 있고요. EU도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려다가 지금 역으로 몰려가지고 에너지를 오른손에 무기 들고 이제 뭐 협박 내지 뭐 가스 밸브 잠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스 의존도가 강했던 이제 뭐 중독이 돼 있던 독일은 지금 올겨울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EU도 지금 대체 에너지를 찾으려고 지금 무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우리 바람대로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든지 빨리 종결되든지 러시아가 빨리 승리로 하든지 하여튼 뭐 무슨 간에 좀 결과가 나와야지 증시의 악재라는 50% 이상은 좀 잠재울 수 있는 카드니까요. 그런 걸 좀 바라봅니다. 이게 증시 변수가 또 국제적인 증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 일정으로는 오늘 이제 오늘이죠. 오늘 8일이죠. 미국 6월 고용보고서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뭐 또 결과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고, 미국 도매 재고, 도매 판매, 기업 판매 이런 이제 기업들 여러 가지 실적들 관련해서 연관된 지표가 나오니까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섹터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특히 이제 철도주가 또 부상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철도주가 최근에 뭐 전혀 뭐 듣보잡이라는 말씀도 할 수 있는데 부각이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우리가 참여 때문에 부산산업이라든지 서암기계공업, 푸른기술 이런 것들을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으나 이런 종목을 좀 지켜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이제 기아 현대가 폐배터리 포스크테크를 이제 구성해서 이 관련 사업을 갖다가 이제 진행 부분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테크라든지 코스모학, 파워로직스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전주 텍소노믹이 이제 통과가 됐죠. 다행히.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면 뭐 EU의 그 원전 진출한 부분은 뭐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됐었는데 다행히 채택이 돼서 친환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전주 관련된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우리 기술, 오르비텍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좀 분석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참고하시면서 진행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철도주, 재건주 가운데서 철도주 주목하신다고 하셨는데 철도주가 아닌데요?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철도주 뭘 보실까? 현대로템인가? 대하TI인가? 제가 제 표기를 뭔가 전달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예. 추천주로 서암기계공업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된 듯합니다. 저도. 예, 재건주 쪽을 보시겠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예, EU 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K-텍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이라는 그 전망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의 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원전주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장은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요? 그에 따라서 우리장 또 월요일장의 계산기가 돌아갈 겁니다. 관심 섹터 원전, 폐배터리, 그리고 재건, 폐배터리, 원전주 이렇게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세 분 전문가들의 의견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원전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주 매수 의견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오늘 뭐 금요일장 수익 난 것들 차익 실현하시고 일명 줄먹이라고 우리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줄 때 수익을 먹자라고 해서 줄먹 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이제 수익 난 부분들을 좀 팔아치우고 그리고 주말 좀 편안히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지금 금요일장에 원전주를 사겠다라는 관점이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모두 초록불인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요즘 원전주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뉜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1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번 연도부터 시작됐던 원전 관련주들, 완신기계부터 해서 고성파워텍, 오르비텍, 우진,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2세대는 약간, G2파워, 이 종목을 저는 생각을 하고 3세대는 요즘 뜨고 있는 BHI나 피코그램인데 네. 이게 이게 약간 원전을 보고 있는데 약간 개별 종목으로 오르다시피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어제 같은 장을 좀 예를 들자면 약간 G2파워가 약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상승세가 나는데 뭐 한신기계나 오르비텍이나 뭐 우진이나 이런 종목이 나왔는데 약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이 세대마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을까, 원전 안에서도 약간 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지금 이번 연도부터 시작하면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잡는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약간 잘 안 되겠다 싶으면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종목을 비중을 나눠서 원전 섹터의 비중을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원전 ETF도 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그것도 뭐 한 원전 방법이라고 ETF? 저는 느끼고 있고 네. ETF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이 원전의 순환매에 대해서 이정우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순환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환매 기준이라고 그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그 폐기물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BHI도 또 1위 기업인가요? BHI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BHI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BHI를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어저께 당일에 14%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7,00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지켜주고 있고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가볍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탑픽으로 무슨 종목을 보고 있느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가장 시총도 크고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하지만 뭐 아까 말했었던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원전 수주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적을 잘 쌓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 지금 주요 이평 라인들을 돌파를 이제 시도를 중입니다. 다시금 제가 여기 강한 녀석들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제2의 계약기가 온다라고 저기 권미란 앵커님과 또 주식 심화론에서 네.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려오면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조금 오르면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주 제2의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는 전망을 유세백 전문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하이브 미쳤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하이브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도 엔터주를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주랑도 우리 엔터주 같이 연계해서 사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연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원전 아까 ETF 말씀해 드렸지만 K-팝 ETF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K-팝 ETF 출시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K-팝 ETF가 또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터주 금요일장 매수한다. 초록불 그렇지 않다. 빨간불입니다. 엔터주 보겠습니다. 예, 뭐 급등할 때 따라잡으시면 요즘 부담 큰 거 아시죠? 근데 워낙 바닥권이어서 이게 또 보고 너무 이게 흥분이 되면 또 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세 분의 냉철한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초록불 주셨는데요. 엔터주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 분 누구실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얼척이 없게 많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만큼 하이브가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반등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SN 같은 경우 오늘 에스파가 에스파가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이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던 JYP가 지금 좀 못 가주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YG 뭐 이렇게 4대 기획사 꾸준히 관심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장 강한 섹터라고 느끼는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 그리고 엔터 영상 콘텐츠 그리고 게임주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를 줄 때 한 번씩 크게 준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어떻게 보면 무겁다 하면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갈 땐 또 잘 갑니다. 게임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게임주는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이오는 안 좋은 분위기가 살아났다. 그 다음 차례는 엔터 그리고 콘텐츠주 그 다음에 게임주가 이뤄질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파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블랙핑크도 8월에 컴백한다는 소식으로 엔터주 한 차례 동반 상승이 일어났던 게 이 블랙핑크의 또 소식이 나오면서였는데 이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면서 보다 매력적인 그 종목을 취사 선택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상황의 복합 위기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극복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추천주 동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할 녀석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평일의 마지막인 오늘 주말 또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강한 녀석들과 주말 동안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쉬우시다고요? 그 아쉬움을 날려버릴 만큼 오늘도 강한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강한 녀석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오늘 이 강한 녀석들에는 또 수익률 2자릿수를 달성한 종목이 탄생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어려워도 강한 녀석들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률 2자릿수 종목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의 티켓 획득 종목 바로 이정호 전문가의 NPC입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로 알려진 NPC가 현대차 폐배터리 사업에 기대감을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7,680원, 목표가는 8,9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의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SP열세를 시작으로 CJ, CGV, 또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OCI, 또 CS 베어링.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덴티움, 파세코, 그리고 오늘 획득한 종목 MPC까지 총 6가지의 종목입니다. 네, 그럼 다른 전문가들의 종목까지 함께해서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는 토마토 티켓 10장으로 선두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이정호 전문가,
오늘 토마토 티켓을 한 장 추가하면서 7장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는 어저께 토마토 티켓 한 장을 추가하면서 5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2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정호 전문가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MPC의 수익률이 21.35%가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를 뛰어넘어 20%까지 도달한 상황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네, 티켓 그 이름 배지 붙여주시고요. 벌써 7개가 달렸습니다. MPC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MPC를 소개해 드릴 때 말씀해 드렸던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관련주, 그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마침 어제도 뉴스가 좀 호재 뉴스가 나왔죠.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는 폐배터리 관련 TF팀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뭐 이걸 간단하게 보자면 글로비스가 회수를 하고 모비스가 제조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뭐 현대 글로비스랑 MPC랑은 약간 업무 협약적으로 폐배터리 용기 관련 특허도 취득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MPC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좋아하지만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정 없이 천천히 올라갔다라면 충분하게 10,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갭상승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갭을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신규 진입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약간 조정이 들어올 때 재차 공략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그리고 폐배터리 말씀해드렸던 게 폐배터리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도 앞으로 수십조 원의 시장이 될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연이 있는 MPC, 안타까운 건 갭상승, 갭은 메운다는 관점에서 오늘장에 차익 실현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쇼박스, 유세벽 전문가 삼강 M&T, 윤겸 전문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를 바짝 또 따라가야 할 우리 윤겸 전문가의 종목 보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서암기계공업 오늘 좀 추천주로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이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쟁이 어디까지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이제 재건 사업은 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다가올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약간 움직이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서암기계공업을 왜 가져왔냐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이슈 섹터 종목들을 볼 때 좀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종목도 뭐 봐야겠지만 우량주도 봐야겠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충분히 갖춰진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앞으로 좀 더 일어날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면 이제 이 기업이 뭐가 특징이냐면 이제 국내 최초로 철도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이 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공작 기계 부품이라든지 산업 기계를 제조하는 그런 특히 이제 정밀 기업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2020년 이제 코로나 저점 딛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월봉상 어떻게 보면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올라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이제 매출 부분은 아주 높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력, 그다음에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양호하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도 최근에 이제 6월 20일 이후에 좀 하락하는 대내적인 악재에서 빠지긴 했으나 뭐 보조 지표하고 같이 곁들여 봤을 때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에서 이제 재무 제표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매출액은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좀 늘어나는 모습. 올해도
전년 동기 비해서 28%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60%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55% 늘어났다. 이런 점이 좋고 유동 비율도 400%가 넘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유동 자금이 순환 자금이 상당히 충분한 기업이다. 그리고 유보율도 좋고요. 성장성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타 수익성이나 활동성도 양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을 글쎄 현재가 이제 7,600원인데 7,600원 선에서 진입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저는 9,0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00원 정도 여유 있게 그 밑에까지는 크게 안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암기계공업 흥미롭네요. 엮이는 게 많아요. 아까 제가 재건주에 철도주 왜 없나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암기계공업 하면 저는 공작기계 부품 쪽으로 해서 기어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쭉 찾아보니까 철도 차량용 기어도 만들고 예, 산업 로봇용 기어도 만들고요. 다양하게, 풍력 발전의 부품도 만드는 기업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풍력, 철도, 로봇 이게 다 들어가는 그런 종목인데 예, 시세 놔주길 바라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종목 서암기계공업이고요. 진입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이정호 전문가 더 앞서 나가셔야죠. 쇼박스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쇼박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외계인 보니까 12세 관람가여서 좀 아이들 데리고 가실 분들은 데리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외계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J E&M이고 쇼박스도 아까 쇼박스는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선언. 네, 비상선언인데 이거 배우를 보면 화려합니다. 예,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한인데 이 배우도 화려하고 감독도 한재림 감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라인업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한 이번 연도 실적이 장난 아니에요. 네, 매출액도 작년 대비 98%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69%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올 거다. 이 실적을 만드는 역할은 바로 비상선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거는 기대감도 크고 그만큼 잘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되게 요즘 되게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시면 쌍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자세하게 보시면 21선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이 종목도 약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가 개봉하려면 이제 거의 한 30일 좀 안 되게 남았는데 원래 영화 관련주들은 약간 이 타이밍부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봉 2주 전부터 되면은 광고나 이런 CF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부각은 그때가 더 크게 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 오늘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다른 영상 콘텐츠주들이 좀 올라주는데 이 부분이 좀 오늘 급등을 안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21평선을 약간 넘어준다면 약간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부분 잡으시고 목표가는 6,000원 부분까지 노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쇼박스 8월 3일 비상선언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가 흥행 보증수표들이에요. 이분들 연기만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 보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까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비행기 테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 역할을 전도연 씨가 또 하게 되네요. 어떤 영화일까요? 쇼박스 준비하는 관점에서 흥행 여부 계속 타진해 보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각 MNT죠.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티켓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좋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CS윈드가 우리나라 풍력 관련해서는 대장입니다. 근데 저는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삼각 MNT를 꼽고 싶고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조성 기자재로도 엮여 있는 회사인데 제가 컨센서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합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PER이 평균적으로 35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의 기대성이 봤었을 때 그 근거가 한 25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태양광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 2만 원대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짧게 드릴게요. 항상 추세적으로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9,000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로는 짧게 23,500원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따박따박 우리 유세혁 전문가님, 네, 공략했던 종목도 다시 공략하면 수익이 난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지켜보죠. 삼각 에멘트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이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강한 녀석들 가운데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첫 등장을 해서 연 이틀 동안 목표 주가를 10% 이상 달성했었던 두 가지 종목을 줬었죠. 신기수 전문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공개 방송이 10일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10일 저녁 8시 주제는 3분기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면서 온라인 무료 공개 강연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네요. 지금까지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사상 최고가 지수대에서 그리고 코스 코로나 때 저점 그 중간 값이 지금 2370선입니다. 그 선에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